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자동차 산업을 맡고 있는 송선재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발표 드릴 거는 친환경차 시장과 그 안에서 현대차 그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현황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전략, 그리고 수소차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동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매가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2분기 후반부부터 빠르게 회복되면서 8월 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8% 감소에 그치면서 2분기 대비 크게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중국은 벌써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북미와 유럽은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판매는 19% 감소를 하겠지만은 상반기의 부진 때문이고 하반기는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 미국, 유럽 기타 시장 순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2021년도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지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기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반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지형의 변화는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전기차 우대 정책이 확대되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의 침투율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이 부진한 것과 기술 개발이 조금 더뎌지면서 상용화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빌리티 부분에서는 코로나발 수요 둔화로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선회하거나 아니면은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소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1, 2군 업체들 간의 격차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들 간 혹은 완성차와 ICT 업체들 간의 제휴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단순 판매 생산 판매 이런 구수익원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한 플랫폼 사업과 같은 신규 수익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제조업체의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 업체들은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하게 221만 대 정도 기록을 했고요. 전체 자동차 시장 대비 침투율은 2.4%였습니다.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 인프라 확대, 그리고 친환경 모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성장 동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자동차 시장이 19% 감소하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유럽 전기차 판매가 워낙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9% 성장한 241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이 42% 비중을 차지하면서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침투율은 사상 처음으로 3%를 돌파하면서 3.2%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인으로 본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걸림돌이라고 하는 높은 가격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완성차 업체들이 전용 모델을 출시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배터리 팩 가격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약 150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밀도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2025년도에 90달러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기차 시장은 향후 6년간 연평균 25% 성장하면서 2025년도에 830만 대, 올해 대비 약 4배 정도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침투율은 9.4%까지 기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진 유럽과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중국 순으로 침투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와 내년도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보복 소비, 그에 따른 자동차 수요의 회복이 일부 추가적인 성장 동인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성장 동인은 우호적인 정책과 그다음에 전기차의 경제성 확보, 기술적 진전과 같은 차별적인 성장 동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그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9년도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6%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8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 내수 비중이 높은 중국 업체들을 제외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5위 정도의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업체들이 테슬라와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일 정도로 현대차 그룹이 작년도에 성과가 좋았고요. 현대차 그룹의 시장 점유율과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누적으로 보더라도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 닛산 그 뒤를 이어서 현대차 그룹이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하면 PHEV랑 배터리 EV를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 14만 4천 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체 출하 대비 약 2.0%의 비중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누적으로 8월까지 누적으로 본다면 13만 8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비중이 3.8%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확대 속도가 상당히 빠른 유럽에서 코나 EV와 시드 PHEV 그리고 니로 EV 판매가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서 판매와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그 성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은 2018년도 이후로 상품성 있는 모델들을 빠르게 출시하면서 시장 수요를 흡수한 덕분입니다.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모델을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현대차의 코나 EV와 기아 자동차의 니로 EV는 테슬라 다음으로 2위권의 효율성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주목할 점은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들이 전용 모델인 거에 비해서 현대 기아의 모델은 파생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만약에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전용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나올 전용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모델 플랫폼이 출시가 됩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수의 전용 모델들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현대차에서는 아이오닉 5라는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오닉 3, 아이오닉 6 그리고 제네시스 모델에서 EV 라인업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프로젝트명으로 CV부터 시작을 해서 다수의 라인업을 갖다가 구축할 예정이고요. 현대차 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5년도에 배터리 EV 85만 대, 수소차 11만 대 등 친환경차 167만 대를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25% 정도를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올해 약 8%대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겠지만은 경쟁 업체들이 신차를 내놓으면서 약간 점유율이 낮아진다고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7%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는 2025년 정도가 되면 연간 60만 대, 지금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가 해외 생산되고 있는 것도 최근에 그 친환경차 판매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현대자동차가 체코 공장에서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코나 EV와 시드 PHEV, CUV PHEV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생산 출하 비중이 5%에서 올해 30%까지 상승한 상황이고요. 9월 누적으로 유럽에서 판매를 보더라도 9만 대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유럽 내에서의 비중이 1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세훈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글로벌 수소차 시장은 연간 한 10,000대 정도 수준의
아직까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규모랑 비중은 아직까지는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은 정부의 지원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수소차 누적 20만 대 판매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충전 인프라와 보조금 확대를 갖다가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은 수소차 가격이라든가 충전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것은 해결될 선결 과제입니다. 하지만은 짧은 충전 시간과 긴 주행 거리라는 그 수소차 특유의 장점을 감안할 때 트럭과 버스와 같은 상용차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시장에서는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뛰어난 것이 증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투싼 수소차를 갖다가 출시한 데 이어서 2018년도 2월에 전용 모델인 넥소를 갖다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전체 수소차 출하가 5,135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누적을 본다면은 현대차의 수소차 출하는 5,288대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도 연간 출하 대수를 상회를 하고 있고요. 증가율 자체를 보더라도 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수소차 판매 목표를 8,000대를 제시를 했고요. 2025년도에 11만 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수소차를 갖다가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생산 능력도 올해 12,000대 정도에서 2025년도에 13만 대, 그리고 2030년도에는 50만 대까지 생산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소차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용차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보는데 현대자동차는 이를 위해서 상용차 라인업을 갖다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스위스에 있는 H2에너지와 현대하이드로겐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설립했고요. 2025년도까지 이 법인에 1,600대의 수소 트럭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현대하이드로겐 모빌리티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행 거리당 과금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 대형 수소 트럭 컨셉인 넵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승용차의 라인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갖다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부분에서 원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춰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기차와 수소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자동차 쪽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소차와 전기차는 단순하게 동력원의 변화가 아닌 자동차의 기본 개념을 바꾸는 시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라든가 모빌리티에 유리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시장에서는 앞으로 전통적인 수익원의 경쟁력을 유지한 가운데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대응력이 빠른 회사가 지속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주가 측면에서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의 완성차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말씀드리면 현대차는 내연기관과 친환경차 부분, 그리고 볼륨카와 럭셔리차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연기관에서는 지역별 그 생산 전략뿐만 아니라 세그먼트별 전략에서 본다면은 SUV라든가 제네시스, 그다음에 N브랜드와 같은 고급 차종 위주로 라인업을 갖다가 재구성하면서 수익성을 갖다가 높인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친환경차 부분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전기차 56만 대, 수소차 11만 대 등 총 친환경차 67만 대의 목표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빌리티 부분에서의 전략은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갖다가 결합해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독자 모빌리티 플랫폼을 갖다가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단 독자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들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앱티브라는 회사와 자율주행 조인트 벤처인 모셔널을 갖다가 설립을 했고요. 그 외에도 그랩, 리막, 오로라 이런 등 업체들한테 다수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ICT 기업들과의 협업도 계속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러한 그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자동차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4%대에서 2022년도 7% 그리고 2025년도에는 8%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원가 혁신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제너시스 브랜드 같이 이런 고급 브랜드의 안착이 주요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또 이래서 단기 수요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프로덕트 믹스가 개선되고 있고 전기차 부분에서도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에서의 이익률 상승은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플랜 S라는 전략을 발표했고요. 이 플랜 S의 전략은 2대 핵심 사업으로 전동화와 모빌리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새로운 브랜드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전기차 차종이 2개 정도였는데 2022년도까지 4개 그리고 2025년도까지 11개 차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용 모델인 프로젝트 명이긴 한데 CV를 갖다가 출시할 거고요. 2025년도까지 세단 부분에서는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그리고 SUV 부분에서는 소형 SUV부터 중형 SUV까지 풀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현재 1%에서 2022년도 4%, 2025년도에 12%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모빌리티 부분에서에 대해서는 서비스 부분과 PBV라고 하는 목적 기반 자동차 사업부를 갖다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재무적인 목표도 현재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중장기 재무 목표로 2022년도에 5%, 그다음에 2025년도에 영업이익률 6%를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신차 사이클이 최근에 상당히 우호적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법인, 특히 이제 인도와 같은 신생 법인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확보가 이루어진다면은 목표 달성은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기아자동차의 ROE는 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은 당연히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서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은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악화가 되었습니다. 시장 수요가 둔화된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사이클에 대한 대응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2019년도부터 본다면은 신차 사이클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판매 대수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수요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신차 사이클이 맞아떨어졌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장 수요 감소를 자체적인 성장 요인으로서 상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요 시장이 회복되는 효과와 다수의 신차 투입 그리고 믹스 개선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원가 개선 노력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 완성차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도에 거의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완성차 업체들,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투자의 기회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재평가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완성차 업체들의 PBR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0.7배 정도 수준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른 글로벌 업체들 평균입니다. 하지만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글로벌 평균 대비 친환경차 비중이 더 높다라는 점,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기술을 흡수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감안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PBR 1배,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들 대비 프리미엄을 받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투자를 지속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모든 미래의 기술에 대한 대응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21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